네, 7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춥죠? 지금 신인규 기자와 함께 이슈레이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SK 하이닉스, 현대차, 롯데 월드타워 또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에 이창용 총재 주재로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최근 높아진 환율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금리 인하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왔던 자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들 사이에선 깜짝이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냉각이 되고 또 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한은이 25bp 인하를 단행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앞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는 동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흐름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리스크들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약한 경제 성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빨리 앞당기는 대안적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흐름 봐도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에 좀 베팅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고채 금리가 연 2.74%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2022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겁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10월 금리 인하 흐름 앞두고 잠깐 일어났었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본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오늘 기준금리 동결이 중론이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깜짝 인하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 연 3.25%, 미국은 4.75입니다. 1.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제 전에 가계부채 뭐 계속 우려가 있었고 지금 환율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재면 언제 인하하나요? 지금 내수 부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에서는 깜짝 인하 가능성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도 뭐 369, 12월 1년에 4번 경제 전망 SEP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주목을 받을 것 같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은이 봤을 때 1%대로 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8월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4% 그리고 내년은 2.1%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올해 3분기 이후에 이 전망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GDP 0.1%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낮았고 한은의 0.5% 예상보다도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통관 기준 월 수출 증가율도 보면은 지난 7월 고점 이후 계속 둔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내놓을 성장률 전망치가 만약에 1%를 밑돌게 된다면은 그것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 전망을 잠재 성장률 전망보다 낮게 본 것과 같습니다. 네, 2%를 밑돌면. 네,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은이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경기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 예상과 그에 따른 투자 흐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계 기관들은 내년에 우리 성장률 전망을 지금 1%대로, 1% 후반대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국내 기관들은 뭐 2%대 초반 보는 것 같긴 합니다만 1%대 내년 성장 전망하고 금리 동결하면 그게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드는데요. 제가 동결이 됐을 때 1%대의 수정 경제 전망치가 나오면 이것이 더 시장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 요즘에 HBM 때문에 더 잘 나가죠.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 끝나고 나서 밸류업 공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입니다. 3년간 적용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과 그리고 회사의 이 투자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관심 가는 부분은 우선 주주 환원책이 강화됐다는 부분이겠죠. 연간 주당 1,200원으로 책정됐었던 기존의 고정 배당금이 이번에 1,500원으로 25% 더 많이 주주 입장에선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의 절반은 주주의 환원에 추가적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함께 내놨습니다. 설비 투자 원칙도 공개가 이번에 됐는데 연매출 기준으로 30% 중반 정도는 설비 투자를 해서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이닉스가 2029년까지 목표로 내놓은 기술 로드맵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D램 같은 경우는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회로를 구현하고 현재 HBM3 12단 양산에 성공한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20단 이상 쌓는 이 고성능 HBM을 2029년까지는 개발할 수 있다,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해서 400단까지 적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주주 측면에서는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투자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뭐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어제 장중에 거의 5% 밀렸기 때문에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게 맞습니다.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역시 밸류업 공시 똑같이 내놨습니다. 자사주를 무려 1조 원이나 매입하겠다. 소각은 아직 아닙니다.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규장에서 곧 이런 밸류업 공시를 내놨는데 주가는 조금 밀리기는 했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증권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자사주 466만 6천 주를 매입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되고요. 총 발행 주식의 한 1.7%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올해 현대차가 발표한 주주 환원 계획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았었죠. 이 다 합치면은 올해 현대차 주주의 총 수익률 TS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투자가 그동안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거고 여기에 현대차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매일 1,000억 원 정도 혹은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주식에 대한 매수 금액이 기존의 평균 대비 10% 정도 더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전망이 되고요. 이번 계획 합하면은 현대차는 오는 2027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매입보다 소각이 중요한데 이번에 소각 언제 하겠다라고 밝히진 않았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거 상여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다 소각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각하겠죠. 대신증권의 이 분석이 있었었는데 2027년까지 현대차가 아마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수급 개선에 기여하면서 주가 하방을 지금 지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저가 진입 관점에서 현대차 매수는 그리고 매수 앤 홀딩이라고 하죠. 매수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요즘 잘 나가는 현대차 자사주까지 1조 원 매입. 현대차 증권을 주주 배정이 아니라 삼자 배정으로 유상증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한편의 합니다만 비판도 있었죠. 예. 어쨌든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롯데그룹 얘기입니다. 특히 문제가 지금 우리 지라시를 보니까 롯데 쇼핑도 거론이 됐고 쇼핑은 네.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익도 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문제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다뤘었죠. 기한 이익 상실이란 회사채 문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롯데월드타워 롯데 물산이 갖고 있는 거죠. 요거를 지금 담보로 제공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상징성 있는 조치가 나온 겁니다. 이 비유를 하면은 손님이 좀 뜸해진 식당 주인이 채권 추심 들어오니까 본가를 담보로 내놓은 모양새이기도 한데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설의 진원지인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고층 타워죠.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물로 내놨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맥락을 설명하자면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서 EOD,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는데 무슨 뜻인가 조금 풀어보면은 채권자들이 건 적건에 걸려가지고 빚을 조기에 갚아야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비타라고 봐야겠죠. 에비타라고 하는 삼각전 영업이익이 이 5배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EOD 사유가 발생하는 구조였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의 이자 비용 대비 에비타가 4.3배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채를 조기에 회수하고 하면은 유동성 문제가 그룹 차원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복잡한 얘기를 쉽게 하면은 롯데그룹은 채권자들한테 우리가 롯데그룹 타워 걸 테니까 빅도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채권자들로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2조 원 규모의 회사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롯데그룹의 이 월드타워는 6조 원 이상의 담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EOD 사유가 걸린 채권이라도 은행 보증을 이 정도로 추가하면은 회사채 조기 상환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 우려 같은 시장의 부정적 시선이 그룹 전체로 번지지 못하도록 롯데그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는 부동산 부자인데 설마 이런 큰 그룹이 뭐 작은 이슈에 흔들리겠습니까만 롯데케미칼만 놓고 보면 화학산업 전체적으로 네. 지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점이 조금 문제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앞으로가 타개 방안 또 속속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